안녕하십니까. 사람인습 중량습의 네 번째 강의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기후위기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생각, 여러 가지 역세된 얘기 했죠. 오늘은 생각 자체에 좀 집중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얘기, 그 이후에 인류가 거쳐온 생각의 역사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정작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 그래, 다 아는 것 같은데, 과연 생각이 뭘까? 이런 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걸까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잘 못할까요? 또 1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는 생각이 더 깊은 걸까요? 앞으로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은 우리보다 생각을 더 깊게 풍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위대한 인물들 우리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우리보다 생각의 깊이가 어떤가요? 깊은가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요? 자, 대답을 하려고 보니까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생각에 대한 얘기 좀 해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생각이 바뀌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지? 너무 많이 그렇죠. 아, 이 결정장애란 말들 많이 쓰기도 하죠.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될지 생각이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저게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한 시대가 지나면 그 시대의 주류의 생각도 바뀌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앞에 보는 이 사진을 우리 지난번에 좀 봤습니다만은 이게 뭔지 금방 아시겠죠? 새만금 바다를 막아놓은 거죠.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둘 다 바다 사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아요? 네, 아마 대부분 또는 거의 모두가 다 오른쪽의 바다 사진을 훨씬 좋아할 거예요. 자연 자체의 모습이 나는 더 좋아. 이쪽으로 손을 들 겁니다. 근데 왼쪽 사진을 보고 경이롭다고 느꼈던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거 한번 짚어봤죠? 발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풍경에도 이건 너무 경이롭고 놀라워. 탐복하게 되는데 자연과 생태에 보다 비중을 두게 되면 이것은 흉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건데 생각이 서로 대조적이기도 하고 또 같은 사람도 어떤 한 시기는 왼쪽 사진을 보고서 그래 이거야. 인간의 능력은 대단한 거 아니겠어? 라는 증거로 이것을 내보일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태에 대한 가치, 자연에 대한 가치가 훨씬 중요해지게 되면 자연이 오른쪽의 사진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생각도 바뀐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있어요. 70년대 사진인데 금방 보면 뭔지 알겠죠?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부부터 몇 센치까지 올라가면은 이거는 단속 대상이야. 이렇게 해서 자아를 경찰관이 잽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성추행이죠. 전혀 다른 틀 속에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국가가 단속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단속하는 방식도 보면 도저히 지금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이 벌써 됐네요. 70년 되니까. 그때는 불쾌한 일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인 거죠.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생각의 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저항하지 못했어요. 일부는 그랬을지라도 한 사회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치마가 짧은 것만 주목했고 이렇게 재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은 치마의 길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재는 방식이 더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생각이 분명히 바뀌었죠. 오른쪽의 사진은 장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짧다고 문제가 됐고요. 저 흥미롭죠? 남자들은 길다고 문제가 된 겁니다. 머리 길면 걸려서 이렇게 길에서 마구잡이로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굉장한 폭력이었죠. 그때는 이런 장발 단속이 저도 겪어봤지만 막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이건 국가 폭력이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발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개인의 취향과 선택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이거 좀 맛이 갔네. 단정하지 못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이렇게 본 겁니다. 여성이 노출이 심하면 그럼 문제 생기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남자들이 저렇게 머리를 많이 기르고 다니면 퇴폐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 둘 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성의 노출이 심하다, 남자가 머리를 많이 기르고 있다, 이것은 퇴폐적이다. 당시에 박정희 체제가 이렇게 해서 젊은이들의 젊은 기운을 억압한 겁니다. 통기타 문화, 청바지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젊은이들의 문화라는 게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청춘의 힘이 약동하는 그것을 사회 발전과 변화의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머리 염색을 하면 못 봐졌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인의 생각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도 분명히 달라지네요. 미학적 관점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추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회의 윤리의식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여성의 치마의 길이를 미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건 안 돼. 남자들의 머리 길이도 그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미학적인 견지에서 그걸 받아들이죠. 자, 왼쪽에 있는 건 1930년대의 서구 여성의 복장이에요. 위부터 아래까지 쫙 다 가렸죠? 여기는 동물의 털을 이렇게 목도리로 감았어요. 그렇게 추운 계절도 아닌데 어떤가요? 이렇게 입고 다니나요 요새? 거기다 특히 동물 모피는 또 반대하죠. 근데 오른쪽은 영화제에 등장한 여배우인데 노출이 굉장히 심하죠. 거의 뭐 다 드러낸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21세기의 여성의 노출에 극단을 보여주는 거죠. 영화제에 우리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매우 다른 걸 여기서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여성은 많은 걸 감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노출이 자연스럽고 남자들은 오히려 더 끼어 입고 노출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이건 옳다, 그러다 얘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1920년대의 여성의 화장인데요. 화장 참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좀 더 가면 눈썹을 아래로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눈썹 위로 올리잖아요. 이것 또한
달라진 미학적 판단의 결과예요. 그러네. 그래서 화장만 봐도 화장의 변천사 또는 의백의 변천사를 보면 이게 언제 거야? 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금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인을 보는 기준도 다른 거죠. 달덩이 같이 예뻐. 얼굴이 복스럽게 생겼네. 아마 그 기준으로 오늘날 얘기를 하면 아마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걸요. 얼굴 크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끊임없이 유동적이고 변화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즉, 사람의 생각은 한 개인이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가 하는 생각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탈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기에 그냥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이런 사고방식을 거부해서 아주 보수적인 생각으로 그냥 뒤로 난 이게 좋아하고 남는 그래서 낡은 생각처럼 태도처럼 평가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떤가요? 우선 중앙에 있는 사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의상입니다. 근데 금방 알겠죠? 남자들이 치마를 입고 있네요. 스코틀랜드의 아주 특이한 복장이죠. 스코틀랜드의 전통적인 복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납득을 하겠지만 위에 저렇게 양복을 입고 그리고 저렇게 치마를 입고 그리고는 서울 거리를 남자가 활보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쳐다보고 저게 뭐야? 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이렇게 입고 전철에 만약에 점잖은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저렇게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지역의 문명, 문화, 풍습에 따라서도 옷에 대한 생각 다른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절대 국가주의 체제를 주장했던 프랑스의 전제군주 루이 14세의 초상이에요. 그런데 여러 모습을 우리가 분석하고 진단해 보면 더 흥미롭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당장 우선 눈에 띄는 게 뭐죠? 왕이 다리를 드러내고 있네요. 스타킹을 신고. 희한하죠. 그리고 발에는 뭘 신었죠? 하이힐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의 복장은 이래야 돼, 여성의 복장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게 깨지죠. 치마는 여성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스타킹을 신고 입고 그리고는 하이힐을 신는 이것도 여성에게만 전적으로 속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물론 지금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여성 남자도 있기도 하고 LGBTQ까지 해서 성 정체성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성차별적인 언어죠. 양성평등을 얘기하지 않고 성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여자라고 하는 두 성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사회도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와 같은 거부감은 상당히 좀 누그러졌죠. LGBT 무슨 뜻인지 아시죠?
less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이렇게까지 포함을 해서 성에 대한 이해도 매우 다양해졌어요. 우리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잘 받아들여지나요?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한 부족이 가지고 있는 풍습인데 입술에다가 처음에 어릴 때는 아주 작은 이 접시를 끼고 나이가 들어서 점점 큰 거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입술이 변하죠. 저러고 어떻게 밥을 먹지? 근데 영상을 보니까는 이렇게 다 먹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불편하기 참 그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 이 부족의 미학적 풍수, 미학적인 견지에서 예뻐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죠. 아름답게 여겨지는 거죠. 여성에게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남성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입술이 점점 크고 또 거기다가 그 껴넣는 접시도 그냥 접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도안도 하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 부족에게는 저 정도면 굉장히 예뻐 이렇게 생각하는 또 멋있지 않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좀 당황스럽죠? 오른쪽은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중국에서 행해져 왔던 전족이죠. 이 밑에 사진을 보면 다리를 아주 작은 곳에서 딱 해서 묶어놔봤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이게 없어져서 발이 접혀져 버린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발을 묶어서 그래서 뒤뚱거려서 몸이 그렇게 보이는 게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죠. 말할 수 없는 폭력이죠. 신의 혁명 이후에 중국은 저 전족을 없애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족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과 같았던 시대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앞에 본 아프리카의 이 경우에서도 보면 저 같은 풍습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여성이나 저 부족의 삶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잘 판단이 쉽진 않네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도 되는지. 근데 전족은 이 입술도 사실 그렇죠. 자기 구실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 발도 그렇고, 피가 통하지 않고, 살이 굳어져서, 그래서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을까? 그 유지해 온 것은 그만큼 그것이 그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기는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전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거듭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가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해요. 그 사회 전체가 이게 발전이야, 이게 아름다운 것이야, 이게 정상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면 그러면 전족과 같은 폭력이 그냥 계속 지탱되는 거죠. 여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게 아주 불행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여자는 당연히 전족을 해야지, 전족하지 않은 여자는 시집갈 수 없어 라고 여성 스스로도 생각해버리면 이 또한 참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는 게 결코 간단치 않겠죠? 문신. 이렇게 강렬한 문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온몸에다가, 오른쪽은 야쿠자의 문신인데요. 남자와 여자 등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문신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두 사진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문신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접시를 넣어서 크게 하는 거나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나 둘 다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건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좀 퇴색한다 그래도 야, 저러고 다니고 싶을까라고 한쪽에서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한쪽에는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그거 어디서 해? 나도 하고 싶어. 무슨 소리야? 그것은 야만적인 것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은 문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타투라는 말을 써서 몸에 이렇게 문신, 그림을 그리는 것, 글자를 새기는 것을 강력한 권리로까지 생각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 뒤에 저렇게 리본을 살짝 달아낸 이 문신, 타투,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예뻐요? 여러분들의 딸이 저렇게 하고 다니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해! 그럴까요? 아니면 하지 마! 그럴까요? 아버지는 하지 마! 엄마는 왜 이쁜데? 이럴까요? 간단치 않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은 변화, 많은 격차가 있네. 한쪽에서 너무나 예쁘다 그러고 한쪽은 혐오스럽고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 무엇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걸까? 어떤 거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데 어떤 건 두 가지 공존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타투라는 개념에 이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을까요? 야쿠자의 문신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폭력배의 어떤 몸의 상징처럼 생각하잖아요. 쓱 깔봤다가 목욕탕에서 마주쳤는데 온몸에 용의 문신을 딱 하고 있으면 상대가 겁을 먹는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때는 문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폭력배의 집단적인 어떤 이 증명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을 주지요. 참 우리가 다양한 세계를 마주하게 돼요.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까지 있는가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타이프라이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타이프라이터는 손으로 하는 건데 전기로 빠르게 하는 게 나온 거죠. IBM에서 맨 처음에 전동 타이프가 나왔을 때 경이로웠어요. 이야. 저도 유학하면서 처음에는 수동으로 치다가 나중에는 IBM 전동 타자기를 어렵게 구해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속도가 다르잖아요. 게다가 이제 수동 타이프라이터를 치면 오타가 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화이트라는 걸로 지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이 전동 타이프에는 긴 하얀 띠가 딱 거기다 걸어 놓으면 그 부분이 다 탁탁탁탁 하얀 걸로 바뀌어서 글자를 지워주는 거죠. 그럼 그걸 다시 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이 기반이 돼서 IBM 처음 나온 PC, 퍼스널 컴퓨터라고 그러죠. 이게 나온 거죠. 와,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때는 물론 인터넷 시대는 아니에요. 이 안에서만 가지고 하는 건데 이 PC를 작동하는 것이 또 그렇게 간단치는 않았어요. 이때는 명령어라는 걸 또 배워서 그 단어를 쳐야만 컴퓨터가 계속 그 다음에 작동하는 건데 그 컴퓨터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구입해서 그걸 일일이 다 보면서 했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동이 안 되면은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는 그 컴퓨터 명령어를 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이것 또한 이렇게 타자를 치고 문서를 작성하는 대단히 달라진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노트북 그리고는 아이폰 이렇게 기기가 또한 진화해요. 생각의 진화만큼 많은 것들이 변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컴퓨터가 진화한 것처럼 자동차도 세월을 통해서 진화해요. 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양의 마차나 동양의 마차나 구조나 모양은 비슷해요. 앞에 말이 딱 있고
그리고는 뒤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어서 바퀴를 달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마차 뒤에 자동차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그 중간에 밑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어떤가요? 마차하고 대단히 유사하게 생겼죠? 마차에다가 앞에는 말 대신에 엔진을 장착한 거죠. 그러니까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계적인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도 타고 다니는 마차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건 뭡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스포츠카예요. 여기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서 점점 바로 앞에 것과 달라지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스포츠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아주 현대화된 자동차의 모델이 계속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는 아주 옛날에 초기에 나왔던 그런 클래식한 자동차 모델이 갑자기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드 자동차 위에 있는데 밑에 마차처럼 생긴 건 초기에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하게 나왔다 그러는데 저게 또 굉장히 비싼 롤스로이스 자동차죠. 그 스포츠카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마차형으로 된 건 한물 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스포츠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그 눈으로 이 옛날의 고전적인 자동차를 보니까 이게 빛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색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또 새로운 인기와 주목을 얻게 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가 구성하는 가치관, 또 세계관, 경험의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지나간 것은 언제나 낡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낡은 것 같았는데 또 새 것이 나온 것 속에서 낡은 것을 딱 새롭게 재배치하니까 그게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잡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회의 가치관, 경험의 세계, 그 이전에 경험했던 것, 새로 경험한 것과의 대조 등등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2부 순서 또 만나겠습니다.